저는 데이빗 브리드만입니다. 며칠 전 낯선 사람과 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는 제가 제 아버지의 의견을 옹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얘기하던 사람의 의견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부를 우편 업무와 학교 중 하나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다면 저는 학교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편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몇 개의 편지를 분실한다는 정도의 의미지만은 학교를 정부의 손에 계속 맡긴다는 것은 일부 학생들이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만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 같은 논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 생각한다면 음식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농장과 슈퍼마켓을 모두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30년대 러시아의 스탈린은 농업을 집단 농장화하고 학교들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20여 년 전 비엔나에서 두 사람의 체코 학생들과 나눈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체코슬라바키가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때이른 노력을 하자 소련이 체코를 침공한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눈 그 학생들은 소련이 침공하던 그때 나라 바뀐 비엔나에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체코가 무엇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자본주의나 최상의 사회주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빵과 우유 같은 것까지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자유시장 체계가 생활 필수품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체코 말을 하지 못했고 그들도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제가 그들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제 옆에 교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왜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손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는 자유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미국의 공립학교 중 하나인 보스턴 하이드파크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장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학교들이 당면한 문제들의 생생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야 하고 무기를 숨기고 있는 안전 요원들을 만나게 되며 무장 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감시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도 이런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도 물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싼 교육이 아닙니다. 정복, 경찰, 금속 탐지기 등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깨어진 유리와 찢어진 책들, 형편없이 망가진 학교 비품을 보십시오.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런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가장 좋지 않은 거래를 한 셈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우리와 같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겠다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6월 어느 날에 5살에서 13살의 15명 학생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와 수업을 합니다. 이곳은 버몬트주에 있는 마지막 남은 교실 하나짜리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사를 선택하고 학교 운영을 감독합니다. 학부모들은 함께 모여 몇 주 전에는 학교에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의 관심은 대도시의 빈민가나 여기 버몬트주의 시골 빚골리기나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는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학교 운영에 대한 통제는 점점 늘어나고 전문적인 교육가들이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가르치며 심지어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배울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런 제도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유하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보스턴 교에 있는 부유한 지역에 있는 웨스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업료 대신 세금을 냈으며 그들의 세금은 하이드파크의 학부모들이 낸 세금보다 훨씬 가치 있게 세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지역 학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을 해왔던 까닭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운영 과정을 통해 교실 하나짜리 학교가 가진 많은 장점을 여기서도 들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 학교 학생인 바버라 킹입니다. 여기엔 훌륭한 여가시설과 헌신적이고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에 민감한 교사진이 있습니다. 공부할 분위기가 납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대도시 빈민가의 학교에 비해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웨스턴 고등학교는 교육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이 아직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에바벨은 하이드파크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녀의 부모는 에바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런 환경의 학교에 흥미가 없으며 교사들도 처음엔 헌신적이지만 곧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에바벨의 부모가 낸 세금은 거의 가치없이 세졌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들에게 무엇을 또 빼앗아 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미래의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이드파크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에바와 같은 아이들은 원래 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에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자발적인 단체에 의해 뉴욕 빈민가 장학 기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 그림들은 한 일본인 사업가가 빌려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로 뉴욕 빈민가에 있는 가톨릭 교구 학교에서는 2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며 이러한 일은 미국의 오랜 전통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곳은 뉴욕 빈민가의 한 곳인 브롱커스입니다. 이 교구학교는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지만 이것을 방문한 일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Boys and girls, we're going to start the workshop now. You start out with task 1. Put the words in alphabetical order. The answers are on my...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선택한 이 세인트 존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얼마간의 돈을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대우받고 있고 배우려는 열망도 강합니다. 교사들은 모두 헌신적입니다. Contrary instruction. How old are you, honey? 6. What are you working on?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공립학교에 비해 훨씬 적게 들지만 학생들의 평균 수준은 2학년가량 앞서갑니다. 교사와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낸 돈이 세금을 대체했고 학교 운영의 권한이 관료의 손을 떠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60년대 할렘은 폭동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은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기금을 모아 버려진 점포를 인수하여 상점학교라고 알려진 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 세워진 이 학교는 가장 성공을 거둔 할렘 중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낡은 교육제도에서 실패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증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훌륭히 가르쳤습니다.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잘못 교육되고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르침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하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매우 성공적인 학교가 되었고 몇몇은 아주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운영자금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 학교 설립자의 한 사람이자 교장인 에드 카펜터 씨에게 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받아들이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학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이 학교는 다시 관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할렘 중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교육위원회의 경직된 관료주의 하에서는 버텨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학교가 잘 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다시 소속된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좋지 않은 쪽으로만 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쪽보다는 나쁘게 된 면이 많았습니다. 이 학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동안 30명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에드 카펜터도 사임했습니다. 학교는 그 전통적인 학교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교육 관료들을 빼고는 아무도 이 학교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와 같이 교육 관료들이 학교를 손쉽게 질식시켜버리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캘리포니아주 엘러모록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모들은 서로 다른 교과 과정을 가진 몇 개의 새로 만든 작은 학교 중 하나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적 학교들은 교육에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시각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맥컬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 과정은 주와 지방 정부의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교 운영에 좀 더 많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모임에 더 많은 학부모들이 나오게 됐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힘써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학부모에게 선택의 권한을 줌으로써 교육적인 면에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평가 결과 이 학교의 평균 성적은 지역 내 학교들 중 13번째에서 2번째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실험은 끝났습니다. 어느 여름방학이 끝난 후 이 학교는 다시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 공립학교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언제나 교육지도와 상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는 영국 남부의 애쉬포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업료 교환 증서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보내면서 이 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증서 제도가 아이들과 교사,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원노조 대표이자 이 학교의 교장인 데니스 지는 수업료 교환 증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손에 들려온 이 끈적거리는 종이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 경제의 철학 같은 것이지만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지교장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인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 관료들이 결정한 사항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이 학교를 정부 조직으로부터 지방의회와 국무성에서 파견된 여왕폐 장학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제이슨 윌튼의 부모는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넣기 위해 1년간을 전문가 및 관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사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업료 교환 증서 제도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교사들이 더욱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반문화적 행위에 의해 파괴되거나 또 규율이 느슨해져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 견해가 더욱 옳은 것이 되겠죠. 훌륭한 학교들도 학부모가 아이를 보낼 학교를 고를 수 있는 수업료 교환 증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봅니다. 저는 학부모가 무엇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부모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문제를 알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학부모 단체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보세요. 그들이 제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총을 학부모의 머리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에게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교사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없으며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교사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서로 바뀐다면 교사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들에게 더 잘 대해주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장 원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 분야는 대학 교육입니다. 이 학생들은 1769년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다트무스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재정은 기부금과 수업료 등 개인이 내는 돈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좋은 연구 결과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입학생의 95%가 졸업하여 학위를 얻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수업료는 매우 비싼 편입니다.
수업료는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불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나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몇 년 뒤부터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부를 받기도 하고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일을 내서 학비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소유의 호텔에서 일합니다. 이 여학생이 스스로 자기 학비를 벌고 있는 모습은 이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 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 학교에 와서 미래에 그들이 구입할 물건, 즉 선택할 대학을 미리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자유시장입니다. 대학은 학교 교육을 팔고 학생들은 이를 삽니다. 시장에서는 거래하는 양측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학생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낸 수업료가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Really would like to know where the chromium is binding on the nucleotides. There is some stuff here with this one. Full programming. 학생들은 잘 알려진 졸업생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사실상 그들이 내야 할 몫을 충당하기도 하고 미래에 그들의 차례가 오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I can't tell you how much the alums, really, it's because of your donations and people like you that I'm able to go to Dartmouth. Otherwise, I'd be paying more than $12,000. Well, thank you. You pay about 50% of our tuition.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it. Oh, that's fine. Actual pledges and This may not. 교육을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교육도 고객이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시장인 것입니다. 교육 시장이 왜곡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립대학들을 보십시오. 이들 학교의 수업료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고 학교 재정의 일부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이 학교는 다트무스나 다른 사립학교 학생과 같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끌어들입니다. 여기는 LA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입니다. 수업이 비는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학생들이 지불한 수업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지불한 비용이지 수업 시간에 대해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때로는 보통 정도의 학생들에게도 자주 자극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쇠주고 있는 정당성은 부모의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부모들의 자녀도 있지만 많은 수는 아니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상류층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거둔 세금이 이들 교육기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상황입니다. 공립교육이 왜 이런 혜택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절대 대학에 가지 않을 사람에게서조차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입학생 중 약 절반이 졸업을 합니다. 다트무스 대학에서 95%의 학생이 졸업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학생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없거나 가지 않을 사람들이 대학에 간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삽니다. 이러한 시장은 대학 교육에만 있습니다. 시장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들의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도 좋지만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그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관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는 부모들입니다. 중앙 통제는 개인을 특징 없는 동일한 인간으로 만들어 발전의 기본적 요소인 실험 정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업료 교환 증서 제도를 택하든 다른 방법으로든 학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좀 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니든지 사립학교에 다니든지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 경쟁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택의 자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프리드만 박사와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같이 토론하실 분으로 애리조나 대학의 경제학 정치학 교수 고든 털록 박사님과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육학 교수 헨리 레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레빈 박사님부터 시작하죠.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보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부모가 공립학교들 중에서 자녀를 보낼 학교를 선택한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공립학교는 사회적 단결력과 공통적 사고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사회적 이익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립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립학교만으로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독점적 위치에서 벗어나 사립학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공립학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싶으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이 특급 우편을 어떻게 배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그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는 것입니까? 저는 프리드만 박사님이 보내신 편지를 받고 닷새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리조나도 투산까지 가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교육계대의 부산물이었지만 박사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을 통해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선거를 통해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방식에 의해 이라크의 군사력을 사용할 건지 아닌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팔로 알토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이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관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팔로 알토 고등학교의 졸업생은 외국에 능숙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죠. 외국어는 졸업 자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미국 내 어떤 사립학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음악이나 수학을 더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랑하실 일은 없습니다. 학교의 방침 대신에 당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 외에는 아무도 학교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프리드만 박사님의 사회적 관점을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정부 예산으로 학교 재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항상 민주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읽고 쓰고 세말 줄 알고 약간의 역사와 사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외국어를 능숙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외국어 문제는 말씀해 한 가지 주십시오. 관심 분야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을 그렇지만 어디에 그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정부가 잠깐만요. 저는 박사님이 이걸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때 확실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요구하는 제도는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도 최소한의 요구 조건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외국어의 능숙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박사님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지금 학교의 수업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학부모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학교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액수는 특정한 시험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통과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90%의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면 보조금이 만을 받고 10%의 학생만 통과하면 아주 적은 보조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외 학교들 같이 완전히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도 이런 시험에 의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털럭 간단한 절차죠. 박사님, 우린 지금 그 반대 경우가 아닙니까? 불우한 학생들이 많은 공립학교가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불우한 학생들의 문제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불우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정확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다루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헨리 박사는 교육가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죠. 다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예산을 씁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데만 쓸 수 있는 식품 교환권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정부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모들에게 수업료 교환 증서를 나눠주고 부모는 이를 학교 교육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여 부모의 최소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개인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가 운영하든 기업에 의해 운영되든 비영리 학부모단체나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든 말입니다. 예. 박사님이 일반적 교범을 가지고 있다면 박사님이 높은 일반 교범을 갖추게 된 것은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 덕분입니다. 박사님은 이를 학교 중 지금 현재와 같은 이 교육제도 아래서 높은 일반 규범을 갖추게 되었다고요. 저는 현재의 교육제 때문에 헨리 박사님이 낮은 일반 규범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할수 있습니다. 없죠. 박사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살펴가지고 다른 학교 체제에 다녔다면 누구든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것이죠. 박사님이 국가시험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랬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밀턴 박사님과 저는 모든 일에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애덤 스미스를 좋아하긴 사실은 하지만 매우 말입니다.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빌 베넷이나 엘렌 벌름, 이디 허쉬 같은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의 문화와 학교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국가 교육 과정과 하지만 국가 시험에 대해서도 빌 베넷은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제도의 호의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체국장이 우편제도의 국유화를 반대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사립학교 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문제에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높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분야에서나 시장이 정부보다 높은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우편 문제에서도 페더럴 익스프레스나 다른 우편 회사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우편 제도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시장이 스스로 방해받지 않고 너무 많이 규제하지만 않는다면 학교 분야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고 제가 시장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공공병원인 제너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34%가 마약에 중독돼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과연 아이를 위한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학교 운영 위원회를 통해 교육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말은 하나의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에 데니엘 웹스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공립학교지만 학교 운영과 회계성의 통제를 덜 받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교입니다. 제 생각은 공립학교 제도 내에서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부분을 대폭 줄여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지만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지 아까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머니와 아이들도 데니엘 웹스터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데니엘 웹스터 학교는 공공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파트라 힐즈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낳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은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의 아이는 사립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이군요. 왜 그 어머니는 공립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근처에 우리가 자치적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학교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다행스러운 그렇다면 이 일입니다. 학교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교육적 선택에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 가족의 경우는 이 학교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헨리 박사님의 말씀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5%의 아이들이 다르게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100%의 아이들을 한 길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불우한 아이들은 고든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받지 못한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90%의 부모들을 위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의 부모들은 상식을 갖고 있고 자기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아이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 제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하는 10%의 아이들에게는 국공립학교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공립학교 제도 운영입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요. 우리는 앞서 화면에서 보스턴 외곽의 한 학교를 보았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이유에서 매우 훌륭한 학교입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학교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먼 박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경우 학교는 그들을 다 아니요.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요. 그건 식당이 모든 손님들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종 문제와 관련한 요구도 받을 수 있겠죠. 예,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동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소위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소수민족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수민족 부모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학교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서도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가톨릭 초등학교는 제가 학교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흑인 아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들이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학비를 기꺼이 내고요? 학비를 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콜먼 박사의 연구 결과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보다 앞서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사회 계층 문제에 다 적응한 사립학교의 불과 52%만이 공립학교에 앞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48%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박사님이 사립학교의 경쟁을 매우 좁은 시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학교나 교회 교구 학교들은 순수한 사립학교들보다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당신은 그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톨릭 학교나 기독교 학교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기꺼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가톨릭 학교, 기독교 학교, 유태교 학교들은 순수한 사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학교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다면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TV 기술자를 양성하는 사립학교에서 애들의 성과가 매우 좋지 이 않은지를 흥미있는 보십시오. 분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정부 보증기금의 학자금 대출은 아시다시피 중등학교 이후부터 대학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분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좋지 않은 주문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대출금과 관련한 주문은 대부분 중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사립학교 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류에 서명만 하고 물론이죠. 그 제도를 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70 내지 80%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그 돈은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저축과 대출 제도 전체를 붕괴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었고 저는 그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정부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수업료 교환 증서를 줘 교육을 그들이 선택하게 다른 했을 때 사람의 돈을 초점은 그들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경우입니다. 부처라, 돈을 빌리고 다시 갚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대출해간 사람의 빚을 상환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출금이 학비이든 자동차를 산 돈이든 말이에요. 대학 교육과 초중등 교육 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무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면을 제외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학교에 자발적으로 오게 되는 비율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학교에 오지 않는 사람을 강요하는 일에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강요가 없을 경우 50%의 학생들만 학교에 온다면 교육받은 인구를 가져야 하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의무교육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90%의 학생이 강요가 없이도 학교에 온다면 의무교육의 필요성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국립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에드웨스트의 논문에서는 저는 90% 높다고 생각합니다. 95%나 97%? 저도 에드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는 그런 비율을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은 서로 다른 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는 두 가지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아이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저는 5 아이와 1명의 손자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가치와 태도와 지식을 가르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 수정 조항들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는 서로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충돌은 공립학교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이것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역사의 첫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더 적은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설명하신 이런 권리의 충돌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교육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박사님의 시각을 우리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 어린이들의 TV 시청 기간은 주당 19.55시간이고 일본 어린이들은 2.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상업 어린이 텔레비전 방송은 비교육적이라고 봅니다. 성인 프로그램도 보겠죠. 그건 더욱 나쁩니다. 통제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학교 밖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가 어리석은 내용들을 보여주는 TV에 아이들을 방치해두면서 동시에 아이의 교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누가 우리입니까? 누가 우리입니까?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선출된 교육 전문가들만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투표하고 있습니다.
우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재미있으셨길 바라고 이 시간이 누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선택의 자유에선 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인 평등과 개인의 권리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사상의 바탕에 둔 도덕론자들은 아이들이 우연히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